네, 그 두 번째 코너, 네, 신털남이죠. 오늘 좀 다룰 내용은 삼성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삼성그룹 얘기 뭐겠어요? 뭐 엘리엇 얘기지 뭐. 그죠? 제가 신문 보니까 7월 18일자, 그러니까 토요일자 신문에 일면에 났어요. 삼성 엘리엇의 완승, 뉴 삼성 첫발 뗐다. 주총에서 삼성이 이겼네요. 그래서 결과만 얘기하면 그 합병안이 통과가 돼버렸어요. 통과가 돼버렸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저는 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과연 끝난 건가 그럼? 이대로 그냥 끝이 난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입니다. 노.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런지 그걸 보려면 이제 그 처음에 엘리엇이 그 지분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시를 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엘리엇이 이제 싸움을 먼저 걸었는데 그 의도를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엘리엇의 의도는 뭐 의견들이 지금 분분해요. 뭐 장기전으로 들어왔다, 아니다, 단기 시세 차익 노리고 들어왔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장기냐 단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엇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 의도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알박기라고 보통 그러죠. 알박기 해가지고 그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분같이 먹고 이제 튀려고 흔히 말하는 먹튀죠. 그런 의도로 들어왔는데 이 주총 딱 보니까는 합병안이 통과가 돼버린 거야. 그럼 엘리엇이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야 얘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우리 졌구나, 야 깨끗이 포기하자 그러고 그냥 팔고 떠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뭐겠어요? 하나는 원래 처음 의도대로 합병을 끝까지 막아갖고 어떻게든 합병을 무산을 시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무산시킨 다음에 원래 의도대로 경영권 분쟁 일으켜서 지분 차익 먹고 가든가, 아니면 그거마저도 안 됐다. 결국 합병안이 무산 막지 못해갖고 결국 통과가 돼버렸어. 그럼 남은 방법은 이제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뭐 소송으로 가는 거지 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합병안이 통과가 됐는데 무슨 합병을 막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니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뭐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남아있는데 그게 다음 달 6일까지래요. 8월 6일까지. 그러니까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 주식 니네가 사줘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8월 6일까지고, 근데 행사가가 57,234원이래요. 근데 지금 되시죠? 그 삼성물산 오늘 주가만 좀 봐주실래요? 제가 못 보고 들어와갖고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7월 22일 7월 22일 오후 8시 5분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청구 가격, 즉 행사가랑 지금 현재 주가랑 그 갭이 크지가 않아.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많이 빠졌잖아요. 또 이게 합병안 통과되고 나서 주가가 또 많이 빠졌거든요. 차익 매물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어쩌면 합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여서 삼성 측에서도 아직 100% 안심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오늘? 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종가 어떻게? 오늘 어떻게? 얼마로 끝났어요? 오늘 6만 100원입니다. 야, 6만 100원이요? 예. 야, 이거 재밌네. 그럼 불가요. 이 행사 가격이랑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900원?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6만 100원이요? 예. 그 6만 100원에서 만약에 한 5% 빠져도 그럼 3만 원 빼면 5만치, 거의 청구가 행사가에 딱 거의 떨어지거든요. 한 5%만 더 빠져도. 무산될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절대 삼성에서도 안심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주가 올려야 되겠구만. 그래서 지금 이게 재밌다는 게 뭐냐면, 그리고 그래서 이 청구권 가격이 그러니까 내 주식 니네가 사줘 해갖고 청구된 그 총 가격, 토탈 그 금액이 약간 변동은 있는데 오늘 주가가 또 빠져서 약간 줄어들 수는 있는데 대충 발음이 안 되냐. 1조 5천억 이상이면 합병이 취소가 돼요. 왜냐면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에도 삼성중공업이랑 삼성엔지니어링이랑 합병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게 무산이 됐는데 왜? 청구권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삼성에서.
근데 안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주가 끌어올리려고 아주 지랄 연병을 떨고 이제 엘리엇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내리려고. 막 물량 폭탄 내든가 아니면 공매도 때려버리든가 해갖고 어떻게든 주가 끌어내리려고 전쟁이겠네요. 저는 요게 더 재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안심을 못 하고 그 엘리엇이라는 거 보니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엘리엇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하시죠? 일반 펀드더라고요. 사모 펀드. 펀드예요. 네, 얘네가 보니까 대학 기금도 있고, 네. 뭐 그렇죠. 그냥 보니까 뭐 재단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사모펀드가 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럼 펀드고 펀드. 네. 펀드가 돈을 또 대거죠 네. 거기다가. 그냥 뭐, 잡탕이야 잡탕. 네. 그리고 거기에 운영자가 그렇게 악랄하시더라고요. 홀싱어라고 그 저기 하버드대 뭐 법대. 남의 돈 받아가지고 나라에서도 받고 기업에서도 받아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 그렇게 악랄하시더라고요. 변호사 출신이래요. 그 네. 이 양반이 독하기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그 칼 네. 아이칸이랑 같은 그 유태계 사람인데 유태인들이 원래 또 이 돈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거든. 나라에 없는 서름을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절대 안심 못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주가 끌어내려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해갖고 합병을 무산시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합병을 그 무산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소송으로 가는 건데요.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가 됐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합병 무효 소송을 또 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송을 걸래도 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근거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딱 이거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건희 회장께서 지금 1년 넘게 병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 의식이 100%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하셨대요. 근데 그 눈을 깜빡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이 와서 뭐 아버님 하면은 약간 고개를 끄덕거리고 뭐 약간 알아는 본대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인지 기능이 그러니까 한마디 인지 기능이 100% 회복이 안 됐대요. 근데 그 이건희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1.4%인가 1.5%를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걸 이제 걸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의결권을 니네한테 위임을 했겠냐. 그건 온전한 상태에서 위임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결권 행사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불법이다. 아마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어쩌면 법원에서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어쩌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엘리엇 편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100% 삼성 편만 계속 들어줬잖아요. 한국 법원이. 뭐 한국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 주식 매수 청구권, 그 다음 두 번째 합병 무효 소송. 요거를 해갖고 최대한 합병을 일단 저지하겠죠. 합병을 막고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무산이 돼버렸어. 진짜. 얘네가 바라는 대로 합병이 결국에는 실패. 무산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적대적 M&A 전략을 그 프로세스 흐름대로 갈 겁니다. 그죠? 각종 소송, 주주총회 소집을 제안하고, 이사 해임하고, 우리가 내세우는 이사로 선임하자, 그리고 주총에서 이제, 그래서 또 표 대결을 벌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사회를 장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정관을 바꿔가지고, 지난번에 그 엘리엇이 언뜻 한번 내비쳤죠, 살짝. 예. 그 배당을 현물로 하자. 뭘로? 삼성전자 주식으로 배당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얘네가 자기 뜻을 속을 살짝 내비쳤어. 이때는 아마 이제 노골적으로 아예 대놓고 하겠죠, 이제. 그래서 뭐 배당액을 늘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배당도 돈으로 하지 말고 현물.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으로 배당을 하자. 이렇게 정관을 막 바꾸자고 이제 막 난리 치겠죠. 그렇게 해갖고 계속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으로 몰고 가서 지분 싸움으로 몰고 가서 원래 의도대로 지분가치 상승하면 팔고 떠나버리는. 제가 보면 그런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합병이 만약에 얘네들 바람대로 이 사람들 원하는 대로 진짜 무산이 됐을 경우 그걸 전제로 그 전략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아쉽게도 결국 그냥 합병이 확정이 되어버렸어. 끝났어. 완전히 합병하는 걸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럼 뭘로 갈까요? 제가 얘기했던 소송. 그죠? 소송. 그래서 그 소송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소송은 뭐겠어요? 뭐 그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국민연금 상대로 해서 ISD 소송을 걸겠죠. 그럼 뭐냐면 이제 투자자와 이런 헤지펀드나 이런 그 투기꾼 투자자들이 내가 니네 나라에다가 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니네 나라 정부가 그걸 방해했다. 그래서 내가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그때 거는 게 ISD 소송이에요. ISD라는 게 뭐죠? ISD가 단체를 줄임말인데요. 아, 까먹었다.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뭐 국제 ISD, I가 인터내셔널일 거예요. 국제 투자자 간 소송 뭐 중개위원회, 중재위원회, 그러니까 중재만 해주는 거야. 언론 중재위원회처럼
법적인 효력은 그게 이제 없고. 미국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야, 둘이 좀 화해하고 서로 양보해서 조금씩 배상해주고 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그죠? 그런 단체를 줄인 건데, 결국은 미국이 주관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소송을 걸겠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단점이, 처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기간이 꽤 오래 걸려. 몇 년씩 가니까. 지금 론스타도 지금 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잖아요. 계속 끌고 있잖아.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죠.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제 비용이 많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을 상대로 하겠죠. 대한민국 정부로는 할 수가 없어. 왜? 근거가 없어. 대한민국이 정부가 삼성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하는데 지가 뭐 중간에 개입한 건 전혀 없거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니까는 국민연금을 걸겠죠. 이제 국민연금.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도 대한민국 정부 거라고 넓게 보자면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게 제일 가장 가능성 높은데, 그때 말씀드렸죠. 삼성 SDI하고 삼성 화재 지분을 1점 몇 %씩 잽싸게 취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내가 보면 머리가 참 좋아, 이 사람들. 진짜 머리가 좋아. 그걸 왜 사들였을까, 지분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계열사들 임원, 말 그대로 임원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거는 거죠, 이제. 왜? 야, 너는 삼성 SDI의 삼성물산의 주주인 삼성 SDI인데, 그 삼성 SDI가 들고 있는 주식이 삼성물산이지 않냐? 니네가 제일모직 주식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지 않냐? 근데 왜 그거를 합병에 니네가 찬성을 해갖고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다. 이래갖고 이제 배임, 그죠? 배임 혐의로 다 걸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소송에서 바라는 거 원하는 건 뭘까요? 배상금을 받아내는 거죠. 배상금을.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받아먹고 뭐 이제 끝내겠죠. 지분 다 팔아버리고 이제. 그죠? 그래서 제 예상 시나리오 한번 간단하게 쭉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 오늘 1회 때부터 해갖고 이 삼성 문제 지금 세 번째 오늘 제가 다루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뭐 식상할 수도 있는데 뭐 했던 얘기 자꾸 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끝까지 한번 좀 저도 지켜보려고 좀 끝에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승자라는 게 하여튼 좀 지켜보고 싶어서 계속 제가 앞으로도 틈틈이 뭔가 새로운 이슈 소식이 나올 때마다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곁들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계속 뭐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횡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 그거는 그냥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뭐 삼성물산 주식을 사라 마라, 뭐 제일모직 주식을 사라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그런 거 우리 정성원 씨가 알아서 다 해주시고 저는 이제 제가 맡은 파트는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넓은 안목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요. 아까 성원 씨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아까 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둘이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그거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주식을 투자할 때 그래서 저 멀리 아득히 저 멀리 이렇게 내다보고 해라 그런 건데 뭐랄까 성원 씨가 그래서 제가 아까 웃었는데 그런 의미로 그래서 멀리 보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래 평생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실력을 아니 그리고 꼭 뭐 멀리 가까이 그걸 떠나서 그렇지만 내공을 좀 많이 쌓으시라고 실력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역할을 이렇게 따로 나눴어야 역할을 철저히 이렇게 좀 나눴고 그래서 저는 뭐 기간도 기간이지만 좀 내공을 쌓으시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움직임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좀, 물론 뭐 매번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로 좀 내공을 쌓으시라고 좀 마련해 드렸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오늘 엘리엇.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요. 물론 좀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었지 않나, 지금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999의 심정으로, 999의. 나라를 구하는, 정말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할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엘리엇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과연 저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주총에서 합병안이 이게 통과가 됐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혹시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한국경제TV 광고 보셨나요? 아니요. 왜요?
왜? 그 진행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네. 광고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광고? 네. CF에서? 네. 뭐라고? 광고에서 여러분 국민연금 삼성을 보여야 됩니다. 엘리엇에 밀려나면 안 됩니다. 아, 보셨나요? 아니.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하고는 뭐 제 의견이랑 완전히 정반대 네, 의견이니까. 말씀하십시오. 만약 애국심 마케팅 많이 했죠. 네이버 포털에다가도 막 도배를 해버리고 모든 일간지 신문 매체에다가 다 뿌렸는데 호소문이라 가지고 네. 돈 엄청 들었을 거야. 근데 삼성이니까 뭐 가능한 거.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엘리엇이 안 들어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어쩌면 저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 못됐을 확률도 꽤 높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엘리엇이 본의 아니게 웃긴 게 본의 아니게 합병을 도와줘 버린 꼴이 됐어. 어? 잘 걸렸네. 엘리엇이 자기네가 의도하는 게 아닌데 자기네는 합병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은 도와줘 버렸다니까. 아 진짜로.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엘리엇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미처 파악을 못한 거야. 한국인들의 정서를. 한국은 남에 대해서 배척인데 남자 되는 거 못 보고 또 위기 생기면 또 뭉치잖아요. 그런 걸 내가 이 사람들이 놓치고 간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가 중국 가서 사업 멋모르고 중국 들어가서 너도 나도 중국 가서 뭐 돈 번다고 해서 사업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1년도 못 버티고 다 철수한대잖아요. 그거 왜 그래? 중국 사람들의 그 정서 문화를 이해 못해서 그래. 준비 안 하고 들어가서 똑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예? 왜 그러냐면요. 합병 자체가 저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회 때 말씀드렸지만요. 단순히 그거를 합병 비율을 정할 때 1대 0.35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너무 저평가했다. 그래서 똥값에 먹으려고 든다. 삼성. 꼭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왜냐하면 삼성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그겁니다. 왜 합병을 해야 되나?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합병을 하려도.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시너지. 합병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온통 장밋빛 전망이야. 뭐 매출이 뭐 2020년 되면 뭐 몇 조가 되고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사업을 열심히 잘하면. 근데 저는 그냥 한낱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요. 강아지 소리네요. 강아지 소리. 이 문제의 핵심은요. 뭐냐? 그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그 아드님이죠.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경영권 그룹을 물려줘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지분이 없다는 거야. 이재용 부회장이.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고 당당하게 그냥 떳떳하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정도대로 가고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겠지만 증여세가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면 될 걸 편법에 물론 뭐 불법은 아니죠. 그게 불법은 아닌데 합병이라는 그 테두리 좀 심하게 펴는 합병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편법을 꼼수를 부렸다 이거야. 그래갖고 거저 먹으려고 했던 거야.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현상의 본질을 덮어버렸다니까? 뭐냐? 현상의 본질을 덮어버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삼성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잖아. 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애국심 마케팅을 한 거야. 내가 보기엔 한마디로 애국심. 한국인들의 정서. 외국계 투기 자본에 삼성이 넘어갈 수도 있다. 또는 넘어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부 유출이다 이거지. 얘네가 시세 차익 먹고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한국 사람들 또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또. 한국 사랑하잖아. 나도 그렇지만. 특히 50대 이상 고 연령층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냥 대한민국 애국심. 예, 아직도 정이 많더라고요. 제가 연평해전 가서 엄청나죠. 그 극장 가서 연평해전 같이 봤는데 저도 그렇지만 그 주위 분들 다 오시더라고요. 예, 정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애매하게 거기 삼성물산이 희생이 된 거야 나는. 내가 왜 본질은 그거라는 거야. 삼성물산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삼성전자를 그냥 뭐랄까 어떻게 표현할까 좀 심하게 무임승차? 그냥 돈 안 들이고 무임승차? 그게 본질인데 본질이 덮였다고. 엘리엇이 끼어드는 바람에 그놈의 애국심 마케팅 때문에 현상의 본질을 덮어버린 거지. 싹 덮어버린. 그러니까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현상만 남아있는 거야. 저는 그게 주총에서 그걸 보고요.
야,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왜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사업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응? 제일 모지게 하는 사업 분야가 뭐예요? 제일 모지게 에버랜드, 패션, 에버랜드, 음식료, 예? 식자재 유통 이런 거요. 레저. 삼성물산은 두 개의 부문이 있습니다. 건설 부문, 그게 삼성건설, 레미안 이런 거 건설하는 거. 또 하나는 뭐야? 상사 부문, 종합상사. 상사가 뭐예요? 제가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보따리상, 옛날 그 오파상들 있잖아. 보따리상들 물건 도매로 외국에다 띄어다가 또 외국 나가서 팔고 그 차익 먹는 거잖아. 무역 그거야. 종합상사가 한마디로 그 두 가지 하는 게 삼성. 이걸 합쳐? 도매. 합쳐? 아니 이게 뭔 시너지가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패션, 레저, 식음료하고 건설 상사가 다 합쳐져 하나로? 뭔 시너지? 사업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 뭐 그렇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그 막대한 자본금으로 뭐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왜 그럼 전 계열사, 모든 계열사를 하나로 다 합쳐버리지? 그럼 몇백 조 나갈 텐데 자본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뛰어넘을 텐데. 그죠? 비하적인 말씀도. 그래서 일단 삼성 측에서 하는 내세우는 명분은 뭐냐? 네. 자, 왜 시너지가 나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삼성의 주장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건설의 그 시공 역량, 시공 능력. 그동안에 건물을 졸라 많이 지었잖아. 플랜트도 하고 막 오죽 많이 지었어. 그 능력, 시공하는 그 능력, 그 역량, 노하우, 그거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상사, 종합상사 부문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한다 이거야. 글로벌. 그건 맞아, 어느 정도. 종합상사 전 세계를 무대로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나라에 그 현지 법인이 다 있을 테고 거기에 구축해놓은 인프라가 장난 아니겠죠. 물론 인맥부터 시작해서 뭐 그건 맞아, 그 말은. 맞긴 맞는데 뭐가 있을까요? 인맥이랑 뭐 거래처부터 해서 뭐 시스템 그리고 누구보다 그 나라의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겠지. 그 현지 사정을. 문화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정도 맞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이다. 갖다 맞춘 거다. 끼워 맞춘 거다 그냥. 말 맞추기 나름 아닙니까? 말이란 게. 왜 그러냐? 근거는요. 자, 삼성에서도 또 무슨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냐면요. 이번 합병이 만약에 무산이 되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어디가 제일 모직이 바이오 산업이 좌초될 겁니다. 이렇게 항상 떠들었거든요. 바이오 사업이 좌초될 거다. 이거 대위기다.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뭐야? 그럼 바이오 사업 못 할 거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 그걸로 많이 겁을 줬다고. 어? 근데 바이오 사업이 제가 뭘 하나 하고 봤더니요. 제가 좀 바이오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일단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이오 로직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바이오 에피스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바이오 힘들어서 지금 너무 흥분을 했더니 힘들어. 근데 바이오 로직스가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굉장히 한 90% 이상 갖고 있어요. 응? 그럼 바이오 로직스는 뭐냐? 셀트리온을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아시죠, 여러분? 셀트리온이 뭐야? 위탁 그 생산, 그러니까 약을 의뢰받아갖고 원래는 걔네가 그 위탁 생산, 공장 돌려갖고 ODM입니까? OEM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봤어요. 근데 네. 공장 막 연락 때려줘갖고 약 정말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해줬다는 원래. 그러다 이번에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터졌죠. 예, 근데 그거 하는 거야, 바이오 로직스도. 셀트리온이랑 거의 사업 분야가 똑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에피스는 뭐냐? 그걸 연구 개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야. 바이오 에피스에서 연구 개발을 해갖고 개발을 마치고 나면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탁을 줘버리는 거야. 어디다? 바이오 로직스에다가. 아, 반도체를 얘기를 하면 설계 부분이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팹리스나 파운드리 그런 개념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설계하는 애들이 공장만 이렇게 따로 애플도 설계만 하고 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 하고 그럼 그 삼성 논리대로 말하자면 바이오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 바이오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합병 못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병이 안 되면 이번에 바이오 사업 앞으로 우리 힘들어진다. 근데 그 바이오 사업이랑 난 도대체 이놈의 그 상사 부문이 갖고 있는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랑. 바이오 사업 부문 어디 한다는 거예요? 제일모직이. 제일모직 바이오 계열사. 제일모직이요? 네.
그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6%인가 47%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40 몇 프로를 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죠. 지분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거의 대주주다 다름없으니까. 그럼 상사 부문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 역량, 마케팅 능력. 그래, 이거는 그럼 한 발 더 양보해서 그건 그렇다 쳐, 그럼. 그래, 시너지 날 수 있다 쳐. 약 팔아야 되니까. 마케팅 잘해야 되니까. 근데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건설 부문에 있어서 시공 역량. 이건 뭐야? 바이오 공장 지을 때나 도움되는 거 아니야? 증설하고, 공장, 약공장 짓고, 셀트리온처럼. 근데 이게 합병 안 하고는 못 짓나? 삼성물산에도 하청 주면 안 돼? 물론 비용, 합병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공장을 지으면요, 비용 절감은 많이 되겠지, 물론. 자체적으로 지으니까. 근데 이게 합병에 있어서 그 키를 쥐고 있을 만한 정말 핵심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게 시너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도저히 너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올해 이미 올해 연말까지 거의 6개 지금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주로 그죠?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저는 사실은 전부 다 바이오 신약인 줄 알았어요. 신약. 오리지널 신약을 만드는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보니까 다 바이오 시밀러야, 죄다. 복제약이야. 어? 바이오 시뮬러 시장이 커지니까. 돈은 그게 더 되죠. 돈은 되고, 리스크가 적지, 신약보다는. 신약은 리스크가 엄청나죠. 왜냐면 기본 평균 잡아도 15년 걸려. 그리고 임상 3상 들어가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져. 천문학적으로 돈이 나가요. 그거 일반 조그만 회사 이런 데서는 하기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그걸 해줘야 돼. 그건 맞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건 참 잘하고 있다. 좀 박수 쳐주고 싶어, 삼성한테. 근데 그거를 삼성 합병하는데 이렇게 이용해 먹나? 어? 그것도 복제약이야. 바이오 신약을 지금 하고 있나요? 바이오 신약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개발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직 안 하고 있는 신약은? 죄다 복제약이야. 시밀러만 하고 있네요. 그것도 보면 휴미라, 허세틴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그걸 베끼는 거예요. 바이오 신약을 베끼는데,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야, 얘네 정말 오리지널 신약을 만들고 있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데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시밀러야. 복제약들이야, 대부분이. 왜? 일단은 그게 빨리 돈이 되고, 두 번째가 그 리스크가 신약 개발한 것보다 좀 나죠. 근데 저는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멀리, 아득히 좀 멀리. 그죠? 어디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저 멀리. 그거 내 건데, 이런 게 시밀러예요. 아득히 베끼는 저 거. 멀리. 나는 오리지널. 저 멀리. 크게, 넓게. 근데 미국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이 원래 그렇잖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가는 거거든요. 계속 적자야. 계속 까먹고 안 잡는 거야. 계속 까먹고 안 잡는 거야. 응? 그거를 조그만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못 버텨, 그거. 대기업에서 해줘야지. 근데, 길리어드 사이언스란 약 만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바이오 기업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그게 있는데, 타미플루 아시죠? 타미플루를 걔네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갖고, 신종플루 터지면서 그 약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거를 개발만 하고, 그 판매 유통권을 로슈한테 넘겼거든요, 돈 받고. 그리고 로열티 약 하나 팔릴 때마다 로열티 계속 받아먹고, 얘네는. 라이센스 아웃 한 거죠. 근데, 깜짝 놀란 게,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그 전까지 주가가 비일빌대다가 타미플루 하나 터지고 나니까 시가총액이 1000배가 뛰었습니다. 무려 1000배가. 하나 터졌어. 바이오 신약이 도대체 누가 돈이 안 된다고 합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못마땅한 게, 제가 자꾸 삼성 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정말 뭘 느꼈냐? 삼성의 갤럭시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게 원래 삼성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애플이 만들었잖아. 아이폰 나오니까 옳다구나 저거구나 해서 바로 베껴. 야, 베껴!
그러더니 치킨 게임 삼성이 특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삼성의 주특기 정말 세계 최강이야. 치킨 게임 하나는 끝내줘. 치킨 게임 해가지고 업체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싹 다 점멸시켜버리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지금 애플 물론 중국에서 샤오미가 지금 치고 나오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애플하고 삼성밖에 없는 줄 알았어. 사람들은 갤럭시하고 아이폰밖에 없구나. 다 죽여버렸죠. 치킨 게임 벌려갖고 물량 공세 막 퍼버가지고 그 짓을 바이오에서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짓을 또 하고 있어 지금.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만들어가지고 아마 어마어마하게 또 물량 공세해서 분명히 또 치킨 게임 벌일 겁니다. 이제 치킨 게임 또. 그럼 또 웬만한 업체들 싸그리 다 죽어나가겠죠 이제. 저는 정말 누차 강조하지만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잘 돼야지. 잘 돼야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같이 더불어 잘 살고 그래서 고용도 많이 일으켜야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 잘 돼야죠. 삼성 잘 돼야죠. 근데 하는 짓들을 보면 저는요. 이게 도저히 이게 무슨 초일류 기업인가 과연 이게 초일류 기업이라는 소리 들을 만한 자격이 있나 저는 싶고요. 정말 하여튼 좀 갑갑합니다. 이런 거 보면.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네. 이 정도로 엘리엇에 대한 지난번에 이어서 또 말씀을 또 신속하게 풀어주셨네요.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뭐 또 관련 기사 뜨면 제가 또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